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이종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올해 ICLR에 나온 인버티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장기 시계열 예측을 하는 내용으로 그 지난번에 세미나 때 발표를 했던 패치 TST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후속작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LLM보다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측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발표 논문을 계속 시계열 예측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을 많이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현재 시계열 예측에 대한 논문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그다음 백그라운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개, 그다음에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는 이제 현재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갖고 시계 예측을 하는 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델 스트럭처랑 실험 결과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어갖고, 그런 내용은 조금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장기 시계 예측에서도 이제 뭐 RNN이나 LSTM 등을 거쳐서 이제 자연어 처리나 비전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인포머나 오토포머라는 뭐 이제 방법론이 나왔고, 2022년에는 또 피라포머나 뭐 패드포머 같은 계속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시계 예측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론들이 모두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간 패턴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복잡도를 줄이고자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또 그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많은 내용을 그 전 내용을 시계열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서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주로 계산 복잡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시계 예측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특성상 자연어 처리랑은 다르게 이 시메틱한 정보가 부족한 수치형 데이터가 대부분 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가 바뀔 경우 정보 보존이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면 뭐 이제 한글로 자연어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매일 육아를 한다를 순서를 바꿔서 매일 육아를 한다 나는 이렇게 바꿔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 빨간색의 그래프에서 만약에 시계열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서 보라색이 되면은 아예 그 트렌드 추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보통 이제 구조상 인풋의 순서가 바뀌어도 아웃풋이 동일하게 어느 정도 의미를 따라갈 수 있게끔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오히려 시계열에서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예측을 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일단은 이 장기 시계 예측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2년에 나왔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과연 트랜스포머를 기반의 모델들이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시계 예측에서 적절한 방법, 이걸 사용하는 게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되게 간단한 원레이어 선형 모델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반의 그 방법론들을 제치고 일부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계열 예측에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반영하기 힘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영하기 힘든 시간 정보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하나의 그 원레이어
만 사용을 하는 선형 모델 두 개, 그러니까 D 리니어와 N 리니어라는 선형 모델 두 개를 방법론을 두 개를 제안을 하면서 이게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보다 오히려 되게 간단히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성능을 우리가 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들은 요 밑에 오른쪽 그림처럼 그 M개의 변수를 가지는 A개의 그 룩백인도 과거의 데이터, 시계 데이터 추세를 보고 그 미래의 T 길이만큼의 그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 예측을 하는데 간단한 선형 모델로 이제 소타를 달성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원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선형이라고 하는 게 변수 간의 기존의 상관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 시간축에 대해서 선형성을 가지게 되는 원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그 선형성을 가지는 선형 모델 D 리니어와 N 리니어라는 그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고, 먼저 D 리니어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계 분해를 선형 레이와 결합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시계 분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계 자료에서 크게 이제 추세, 무빙 에버러지나 이런 추세와 추가적으로 다양한 뭐 계절적인 요소나 아니면 추가적인 노이즈를 합쳐갖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주기성 데이터를 만들면서 시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빙 에버리지 평균값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한 번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랑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타임 시리즈 컴포지션 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렌드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리니어 그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이 둘을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미래의 길이를 예측한다. 이런 되게 간단한 그 시계 예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리니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점에 값을 빼는 노멀라이제이션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세가 반전이 될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추세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추세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반전될 때 예측값이 원래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학습시킬 때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값을 빼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가장 마지막에 다시 그 값을 더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한 트랜스포머처럼 복잡하지 않은 선형 레이어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D 리니어와 N 리니어가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기존 그때 당시 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 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시계열 예측이다 보니까 MSE나 MA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도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당 이제 논문에서는 우리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뛰어난 일부 데이터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계열 예측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써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종전의 그 간단한 선형 모델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굳이 시계열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논문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는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도 여전히 효율적이다라고 다시 반박하는 논문이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 채널 인디펜던트랑 그 다음에 그 패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패치 TST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포머를 적용했더니 여전히 트랜스포머는 시계열 예측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패칭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널 인디펜던트라는 단어인데, 먼저 채널 독립, 이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요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원래는 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 채널을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변수별로 아예 독립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내용. 대신 트랜스포머 빼고는 같이 파라미터 공유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채널별로, 이 변수별로 각각을 그냥 아예 따로 보겠다. 뭔가 상관관계를 보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따로 보겠다라는 채널 인디펜던트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이 채널에 대해서 n개가 들어가면은 똑같이 n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패칭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이 패칭은 이미지에서의 패치와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결에서 시간은 문장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지역적인 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보를 포착하고자 기존에는 이 이전 연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이 전별 입력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토큰 하나, 요게 토큰 하나, 요게 토큰 하나, 토큰 하나, 토큰 하나.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에서의 패치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어, 일정 부분을 묶습니다. 근데 이 일정 부분을 묶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일정 길이에 따라서 토큰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 부분 입력 토큰 1이 요 부분, 그리고 토큰 2가 이 부분, 그리고 토큰 3이 똑같은 이 5개씩을 묶는 토큰으로 묶어서 보겠다. 그래서 좀 더, 그 전별 입력 토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 그런 그 패칭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패치 TST라는 모델 스트러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조도 되게 아까 말씀드린 D 리니어나 N 리니어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A 길이의 다별량 데이터를 만약에 받습니다. A 길이만큼의. 그러면은 이거를 다별량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n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 길이를 각각의 변수별로 패칭 단위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이 패칭을 단에서 쪼갠 다음에 패칭 단위로 나오면 그 패치 시퀀스에 대해서 프로젝션과 포지션 인베딩을 거쳐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점이 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패칭 단위로 토큰을 보겠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전별로 보던 거를 패칭 단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 트랜스포머 엔코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플래튼 리니어 헤드 거쳐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별량이 들어가서 똑같이 각각의 다별량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다별량 시리즈로 나오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병렬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씩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맨 위에 게 하나 들어가서 거치고 하나 예측하고, 거치고 하나 거쳐서 두 번째 거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이 채널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채널 인디펜던트하게 이거를 모델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데이터 셋에서 비리니어를 포함을 해서 보다 좋은 성능, 그러니까 MSE나 MA가 볼딕 처리한 게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인데 대부분의 데이터 셋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20% 정도 감소를 하는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전히 시계 예측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만 이제 들어가는 다별량에 대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성능을 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당 논문 그 인버티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그 시계열 예측에 대한 이제 소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이제 트랜스포머의 기반의 예측 모델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한 디펜던시를 잘 모델링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잘 반영을 해서 이제 내가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는 했는데 이 보려고 하는 과거의 길이, 그러니까 룩백 윈도우의 사이즈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수록 그 많은 그걸 포함하려고 과거의 데이터를 포함하려고 할수록 계산량이 당연히 트랜스포머의 구조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산량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했던 게 이제 뭐 다양한 2021년, 2022년에 나온 논문들이었고,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디리니어 논문에서도 말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인풋,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과거의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MSE나 ME가 하락하거나 유지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720 스텝이나 아니면 24 스텝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인포머나 이런 것들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MSE나 ME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지되거나.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의 한계점은 어느 정도 과거의 보려고 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계산량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시글 예측을 할 때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별로 토큰을 합니다. 그래서 점별로 토큰을 하면서 이 템퍼럴 토큰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갖고 오는데 이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토큰을 변수가 만약에 여기처럼 세 개다. 그러면은 이 세 개에 대해서 한 점씩 해갖고 모아서 요걸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점별로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뭐 네 개면 당연히 네 개가 되겠죠. 네 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랑 이 세 번째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나 뭐 단위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를 텐데 그냥 동일하게 시간 단계에서 요거 세 개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세 개 아니면 뭐 네 개 이런 다별량 이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가지긴 어렵지 않냐라고 해당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식이 시계열 예측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은 인버티드 트랜스포머라는 제목에서처럼 반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위의 내용을 이렇게 밑에서 그냥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X축이 타임이니까 시간 단위로 토큰을 각 변수별로 묶어서 토큰을 만들던 이런 이 기존의 방식에서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변수별로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요. 똑같은 길이에 대해서 토큰을 이 하나의 변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A 길이만큼 들어온 토큰이면 A 길이 전체를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인베딩 이렇게 세로로 묶었으니까 이 세로가 보통 그 CSV 파일은 이렇게 가로겠죠. 그래서 이 토큰으로 만든 거를 이 타임이 이렇게 가로로 가니까 오른쪽 가니까 그거의 타임 스텝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모읍니다. 그거를 반대로 합니다. 얘 시간 개념을 버리고 버린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시간 개념을 포함해서 전체 토큰의 그 추세를 토큰화 시킵니다. 아예 반대로. 그래서 이 토큰화의 길이는 들어오는 그 L 길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과거를 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에까지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토큰화하는 방식을 점별로 이렇게 다별한 그 데이터들을 갖고 왔는데, 토큰화 시켰는데, 그거를 우리는 토큰화 시키는 거를 변수별로 토큰화 시키겠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린 육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육각형이라고 하는 이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그 성능, 그러니까 MSMA가 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건데, 어, 일단은 여기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뒤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조 자체는 우리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기본 구조, 기본 트랜스포머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별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는 뭐 학교에 간다, 그래 간다 나는 학교에 뭐 이것처럼 하나의 변수별로 하나의 토큰으로 단어로 보는 걸로 해서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변수별 토큰별로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상관관계도 그 변수별의 상관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인데, 요거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잠시 이제 시계열 예측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어떻게 크게 네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을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오토포머나 인포머 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변경은 하지 않고 스트럭처를 변경하진 않는데 구성 요소,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요 안에 있는 첫 번째 이제 어텐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리니어나 이런 선형성을 되게 도입한 간단한 모델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건데, 요거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똑같이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패치 테스트에서 그냥 바닐라 트랜스포머 구조 제가 똑같이 사용한다 했을까? 그 사용을 하는데, 그 바깥에 그 앞하고 뒤쪽 더 들어가기 전에 트랜스포머 들어가기 전과 뒤쪽에 뭔가를 추가해서, 아까 여기 패치 TST 같은 경우는 패치 단위로 쪼개는 그런 방식이 들어갔듯이 뭔가를 추가해서 그 하는 방법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크로스포머라고 하는 어, 구조와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다 바꾸는 이런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버티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우리 거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 구성 요소는 유지를 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는 똑같이 유지를 하고 구조를 변경한다. 그래서 여기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모디파이드 아키텍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현재 시계 예측 연구,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 예측 연구는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조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둘 다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티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모델 스트럭처는 전체 스트럭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변수들에 대해서 인버티드 트랜스포머에서 각각의 변수별로 토큰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요 인베딩이라는 요 단계에서. 그런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단계 이 멀티베리어트 그 어텐션에서 이제 그 어텐션 진행하게 되는데, 전체 구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인버티드 트랜스포머 해서 인베딩을 하고 각 변수별로 토큰화하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하고 피드 포워드 진행한 후에 나오는 그 아웃풋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A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갔고 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각 변수별로 들어오는 거를 토큰화를 시켰으면 그거를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단계가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저희 기존 트랜스포머처럼 각각의 변수들을 쿼리티 밸류로 들어가서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어텐션 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그 밸류와의 곱에서 더 큰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실험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데,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별로 토큰화를 시키고, 그 토큰화 시킨 거를 요 멀티베리어트 어텐션에서 어텐션 스코어랑 맵을 거쳐갖고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끼리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을 거친 다음에 이 피드포워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보고자 했고, 뒤에서 이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변수들의 시간에 대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각각 이 변수들이 전체 시간에 대해서 들어오는 시간에서 하나를 묶었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변수 시간에 대해서 이 변수가 가지는 뭐 진폭이나 이 토큰 안에서 진폭이나 주기성 등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변수는 똑같은 뭐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어떤 거는 뭐 코사인을 그린다든지 어떤 거는 뭐 일정 주기를 갖는다든지 뭐 계절성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 피드포워드에서 이 댄스 레이어 거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하고 드롭하고 거친 다음에 나오는 값으로 MLP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제 노멀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전별로 할 경우에는 단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별로 토큰을 묶었는데 어떤 한 애는 뭐 단위가 뭐 0.0001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애는 뭐 몇만 단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게 아니라 토큰화 시키는 이 토큰 안에서 들어가는 애가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모두 단위가 똑같게 됩니다. 그 각 변수 안에서 그 트렌드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노멀레이션을 해서 단위를 맞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프로젝션 거쳐서 아웃풋으로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수별로 토큰화를 시켜서 그거를 어텐션을 하고 피드포워드를 거쳐서 나오는 값으로 우리는 얘를 예측을 할 때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까지 보겠다. 아까 패치 TST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예 그냥 따로따로 보겠다. 그냥 다 독립적으로 보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거랑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인버티드를 해서 토크나별로 각각의 단어처럼 생각을 해서 상관관계까지 같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셋은 시계 예측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날씨나 뭐 트래픽 데이터를 이제 다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이제 이 예측 데이터 셋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변수가 뭐 7개인 것도 있고, 적게는 어떤 거는 변수가 되게 많은 것도 있습니다. 883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주기성이 뭐 1시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보통 시계 예측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다른 문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패치 TST 포함해서 모든 논문에 나온 방법론들을 제치고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과거 길이까지 보냐는 이제 96으로 고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MSE나 MA가 볼립 처리한 게 제일 좋은 성능인데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하나 빼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에 대해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실험을 한 게, 여기서 제일 강조를 하는 거는
처음 인베딩 들어갈 때의 인버티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기존처럼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인버티드 하나의 그 토큰, 변수별로 토큰을 볼 거냐, 이 내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인포머나 2021년, 2022년에 나온 모델에 인버티드 개념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토큰화 시키는 그 개념만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 단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70%에 가까운 성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 그냥 인버티드 그 토큰, 아까 말씀드린 그 인빌딩 개념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 다들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채널 인디펜던트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패치 TST에서는 우리는 채널 인디펜던트하게 각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데이터셋의 변수를 20개씩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각각 따로 보진 않고 20%씩 분할을 해서 학습하고 그 평균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패치 TST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변수를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우리는 성능도 좋게 나오고 이거를 한 번에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시간도 적게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20%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패치 TST보다 결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인버티드 구조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인디펜던트한 패치 TST보다 우리가 물론 이제 변수 20%씩만 분할했지만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 시간도 더 적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0, 그러니까 과거를 얼마만큼 과거 길이를 볼 거냐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굉장히 그 뭐라지 그 성능이 이제 시간도 계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성능도 항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유지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델로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처럼 기존의 이제 인포머나 뭐 그 플로포머나 이런 기존에 있던 모델들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에 요 I자만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버티드 개념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형식으로 했더니 이 이제 48부터 600 길이가 좀 더 과거를 더 많이 보는 720까지 보는 실험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해당 모델들이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기존 그런 인버티드를 적용한 것보다 전보다 더 훨씬 더 좋아지는 개념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랑 이제 분석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했던 어텐션과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하나씩 제거를 한번 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도 바꿔보고 아니면은 어떤 곳에는 어텐션만 넣고 어떤 곳에는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만 넣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대처하거나 이게 제거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이 구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험을 조금 몇 가지 더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CKA 시뮬러리티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표라고 해야 하나?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각 모델들의 레이어간 표현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값이 클수록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23년에
요 타임즈넷이라는 요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이 시계열 예측에서 이 CK 시뮬리티가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음을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 똑같이 이제 인버티드라는 개념을 기존의 모델에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에서 확연하게 성능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션 맵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변수 간에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어텐션 맵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퓨처 코릴레이션이나 룩백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상관관계나 전체적으로 뚜렷한 단어별로 변수별로 이제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쪽이 이제 그 레이어가 깊은 어테셀 레이어가 깊은 쪽이고 이쪽 왼쪽이 이제 얇은 쪽. 근데 깊은 어테셀 레이어로 갈수록 그 이 퓨처 콜레이션과 이 레이어 상의 그 맵이 굉장히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펜디스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좀 더 얘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직관적인데, 이거 이제 마켓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 대부분 사용하는 데이터 셋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내용인데, 여기 케이스 1을 보시면 변수, 아, 여기 보시면 변수 120, 요거랑 요 126, 요 트렌드는 둘이 얼핏 봐도 비슷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온 이 토큰, 이게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이 토큰과 이 토큰이 언뜻 봐도 유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보시면 요 126과 127은 언뜻 봐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뭐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에 튀어나온 거 빼고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당연하겠지만 어테슨 맵에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트랜스포머 구조상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 룩백 인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하게 무슨 실험을 하냐면 변수를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100개면 10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뭐 예를 예측하는 한 20개씩 이런 식으로만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량을 줄여도 성능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구조상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량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인버티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효과적이다. 시계를 예측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썸머리를 말씀을 드리면, 어, 조금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시계열 예측에서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사용을 할 때 기존의 임베딩 구조가 지금까지 좀 잘못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구조에서 시계열 변수 데이터들을 포인트 와이즈로 해서 각 변수들을 묶는 게 아니라 인버티드 된 방식으로 각 변수별로 전체 들어오는 거를 토큰화 시키는 구조를 사용하면 시계열 예측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방식을 기존의 그 방법론에도 적용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